외교부 대변인께서 이 10월 2일 날 SMBM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십니다. 저는 일본의 이 정치인들 만나보면서 또 심지어 외무성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면서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0%도 없습니다. 0%. 우리 남북 그 관계가 경색이 돼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아니면 북한 책임입니까? 지난 2일 쏘아올린 북한의 미사일이 SLBM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는 안보리가 논의할 일이라며 남의 일처럼 얘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로 가장 위협받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텐데 그 어떤 정권보다 평화를 가장 얘기 많이 하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평화를 한순간에 파괴시킬 수도 있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심하게 보는 문재인 정권이라도 그래도 북한의 SLBM에 대해서는 경고 내지 한마디 하겠지.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라도 하겠지 생각했건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기존의 북한 눈치를 보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평화 하더니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은 물론이고 더 고도화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틈만 나면 우리 영공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과 한통속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이웃에 있는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마저 망쳐졌고 국내에서 일본 규탄할 때는 언제고 총리라는 자는 일왕 즉위식까지 참석했습니다. 혈맹이라는 미국에게는 대사관 경비 하나 못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전혀 이 문제들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교 정책이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보다 못해 거의 가르치다시피 강경화 장관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왜 대한민국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앉아있게 됐을까요? 외교부 장관님, 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입니까?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그 안보리 결의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안보리의 그 조치는 결국은 안보리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안보리 하는데 일단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여쭙니다. 예, 그 미사일의 그 구체적인 그 사양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군 당국이 지금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관이 그건 구체적인 거고요. 일단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여쭙니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반이죠. 그럼 SLBM은 탄도 미사일입니까 아닙니까? SLBM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예, 미사일로 탄도 미사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SMBL 발사는 결국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죠. 맞습니까? 그 SLBM으로 추정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단정적으로 평가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관의 SLBM을 이용한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10월 2일 이것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우리 김인철 대변인 계십니까? 우리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께서 이 10월 2일 날 SMBM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십니다. 답변을 계속 흐리고 긴지 아닌지 얘기를 안 하니까 하도 언론에 뚜쪽이 맞는 거를 제가 외국의 국정감사를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좀 장관님께서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올립니다. 그럼 북한이 발사하는 SLBM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입니까? 아닙니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한국에는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이 되죠. 그러면 SLBM 발사 등을 비롯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작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남북 군사 합의에 명시적으로 이 부분이 금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남북 군사 합의의 정신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신이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여야 합의안으로 국방위에서 결의안을 내서 본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장관님, 요번에 그 총리께서 가실 때 일본 안 가십니까? 일왕측이식 때? 예, 저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조세영 차관님 가십니까? 1차관이 대표단에 포함이 되어 근데 있습니다. 장관님, 그 도태기 도시미스를 한 번 만나셨죠? 신임 외무 대신 만났습니다. 모태기요, 모태기. 네. 그러면 오히려 장관님께서 이런 기회에 일왕측이식에 가서 축하를 해주고 모태기 도시비치하고 한번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제반 사항을 고려를 해서 총리 대표단을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이 1+1 안 아닙니까? 이 해법이 6월 19일 날 낸 해법이죠. 네. 그 장관님께서는 지소미아 폐기를 돌릴 수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를 하고 우리도 동시에 지소미아 폐기를 다시 원상태하자. 이게 정부의 입장이죠. 네, 7월 1일 이전의 상황으로 가야 상황으로 한다는 돌리자. 것입니다. 네. 근데 일본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몇 %로 보십니까? 아직 상당히 그 입장의 간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저는 일본의 이 정치인들 만나보면서 또 심지어 외무성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면서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0%도 없습니다. 0%. 일본은 일본 기업이 부담을 짓는 것을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1, 일본 기업이 들어가는 일이 있는 한 못 받아들인다. 이런 식인데 장관이 이럴 바에야 우리가 어떤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떻습니까? 일본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 대법하고 관련된 강제징용 판결의 배상금, 징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도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끝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서고 또 일본으로 하여금 어떤 역사에 대한 참회, 반성에 큰 책임, 부담금을 주자. 독일의 나치즘을 극복한 이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통 크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 최고 법원이 그 원고들에 대한 배상권의 판결을 내린 상황이고 예. 그 판결이 이행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법을 찾느라고 일측과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대담하게 좀 당당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통일부 장관님, 우리 남북 그 관계가 경색이 돼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아니면 북한 책임입니까?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책임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정권의 책임입니까? 책임을 이 관계라는 것은 서로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이 비난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체로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그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그게 지금까지 쭉 주요하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이 김정은 정권이 제시하는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 요구도 하고, 좀 북한의 입장을 들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장관님? 네, 여러 가지 그 남북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 대해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